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선박들은 종종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데요. 특히 초행이거나 안개 낀 날 좌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암초 자료집을 만든 해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 해경 대원이 잠수를 하더니 수중 암초를 확인합니다. 동료 대원에게 암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접근하면 좌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형 지물이었고, 수중 암초는 밖에서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좌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욕지도 인근 해역에서만 2023년에 4건, 올해 2건 발생했습니다. 통영해경 욕지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좌초를 줄이기 위해 수중 암초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20여 차례 잠수를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암초까지 12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적에 사고율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에는 암초의 상세 위치와 사진,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야 안전한지 등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해경은 이 자료집을 어민과 낚싯배 선장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저희들 생업에 정말 필요로 한 것들입니다. 배 움직이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해경 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정권이 바뀐 이후 경북 안동에선 2명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엇갈린 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는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병산서원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산서원 입구에 작은 소나무를 심습니다. 얼마 후 나무 앞에는 식수를 기념하는 비석이 들어섰습니다. 지지자가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비석은 사라졌습니다. 개인 독지가가 해놨다가 없앴는 건데 그걸 막 빼가지고 그 배수로에 갖다 쳐봐놨더라고. 제자리 갔다 오면 또 없어하고 쳐봤고 이래가 나중에 또 의견도 없더라고.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식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불법 설치물을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산서원에서 차로 1시간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마을. 평일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이런데 대통령이 태어났나 싶으면 너무 좋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적혀있던 생가터 팻말은 대통령이라고 바뀌었고 개수도 늘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방문객이 늘어나자 부족한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친환경 화장실과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멀리 오시는데 저희들이 진짜 시원한 물 한 잔 대접, 또 편안한 휴식 공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동시는 마을의 고추밭을 없애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택배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지원을 더 늘려 1,000원 택배를 시작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커피 생두를 기계에 넣고 천천히 볶습니다. 다 볶은 신선한 원두를 포장지에 담아 배송을 보냅니다. 커피 원두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성공 씨는 한 달 평균 택배비가 5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부터 시중 요금의 절반인 건당 2,500원 하는 인천시 반값 택배를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반값 택배를 시행해 줌으로써 저희한테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어든 고정 지출로 저희는 인건비에 투자를 한다거나. 인천시의 반값 택배는 지하철 집화센터에 직접 물건을 맡길 경우 건당 이용료는 1,5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배송 건수가 8개월 만에 3만여 건에서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선식품은 서울, 인천, 경기까지는 당일 배송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철 이용 택배비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반값 택배를 1,000원 택배로 이름도 바꾸고 또 실질적으로 1,500원에 택배를 하던 부분을 1,000원으로 낮춰줌으로써 이 효과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천시는 인천 지역 모든 지하철역에 집화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기차가 다니는 고가선로 아래는 선화 공간이라고 불립니다. 별다른 쓰임 없이 대부분 방치돼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이 공간에 전시와 회의가 가능한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18m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고속철이 다니는 고가선로 교각 사이에 만든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오송 서나마루라 이름 붙은 이곳은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5개와 다목적 홀 등을 갖췄습니다. 오송역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요. 소규모 전시나 회의, 휴게, 교육 등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화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선화 공간에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상업 기능을 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국가철도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짓는 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충북도는 서나마루가 오송역에 바로 붙어 있어 기업과 각종 기관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관들을 만나보고 또 총리하고도 상의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충북도는 선화 공간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도 포천은 겨울이면 기온이 최대 영하 20도 이상 떨어지고 일조량도 적어 열대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곳인데요. 최근 스마트팜을 통해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좁은 지형을 따라 길게 뻗은 온실이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생소하게 생긴 길쭉한 과일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파파야입니다. 한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을 극복해낸 비결은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1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장은 햇빛을 차단하는 차광막과 온도 조절기가 설치돼 있어 연중 18도에서 34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지난 2023년 5,000kg, 지난해 2만 kg을 수확한 데 이어 올해는 6만 kg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특성상 초기 투입 비용이 크지만 킬로그램당 25,000원에 달하는 고가 과일이다 보니 5년 정도 지나면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제일 농사짓기 어려운 땅인 이 포천에서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특히 열대작물과 같은 까다로운 것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 파주와 화성에서는 애플망고를, 안성과 평택에서는 패션프루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그런 집약된 기술이 총집합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싸게, 더 맛있게, 더 많은 상품을 재배해야 되는. 남부지방에서만 재배하던 아열대 과일이 이제 경기도에서도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현수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안병구 시장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예, 그동안 밀양시정 성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4개 법정 문화도시 중에서 탑인 올해의 문화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고, 나눔산단은 3월에 이제 부지 정비 공사를 거의 완료를 해서 이번에 이제 6월달에 또 삼양남명 제2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포츠 산업이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생활 인구 관련해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맞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특히 지금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7월 중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돼서 기업들이 올 여지가 많아집니다. 사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요. 또 삼양라면이라는 대기업이 이제 밀양에 들어와서 이 공장까지 이제 만들면서 내년에 매출 목표를 지금 1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고용 효과도 지금 한 600명 정도 1, 2공장에서 창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 삼양라면이 왜 밀양에서 성공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대폭 뛰고 또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 지금 삼양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어쨌든 고용 창출 이게 사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노산단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생활인구 부분이 지금은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주인구보다는 앞으로 이제 교부시에 교부를 할 때도 생활인구를 이제 좀 비중을 두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관광 문화 자원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유치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해살문화도시, 과거에 구밀양대학 내에 해살문화도시를 만들면서 핫플레이스가 돼서 생활인구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산업 이 부분을 좀 대폭 이제 좀 지원해서 저희들이 야구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우리 파크 골프라든지 또 궁도라든지 저희들이 특화된 좀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활성해서 생활 인구를 좀 늘려갈 생각이고 최근에 우리 이 밀양 지역에 진로 교육원이 생기면서 또 생활 인구에 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5월 달부터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5월 달에 문을 열자마자 이제 1년치 우리 이제 예약을 받았는데 2만 한 7천 명 정도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평일날 거의 매일 오게 되고요. 또 주말은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교육원이 이제 우리 결국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오게 되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 학생들이 오면은 내부에 이제 진로교육원에서 프로그램도 수행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데 뭐 등산학교라든지 또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각종 목공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 프로그램도 하나를 수행하고 또 이제 애들 식사도 외부에서 반드시 한 끼 이상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상황이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진로뿐만 아니고 또 진로 교육에서 우리 저희들 밀양 지역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진학 지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스마트팜 밸리가 4개가 이제 이렇게 선정돼서 지금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중에서 밀양이 가장 지금 고도화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매년 한 40명 내지 50명의 스마트팜 전문가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출되는 친구들이 당장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임대할 수 있는 농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농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당장은 투자를 하지 않고 농사만 지어서 좀 벌어서 이제 본인 농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한 4억 내지 5억 정도면 한 1000평 정도의 스마트팜 농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밀양시하고 경남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매출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면 또 이제 규모를 키우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 지금까지 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